세상의 편견을 넘어 자신의 꿈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기와 노력으로 당당한 삶을 일궈낸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볼까요? 도시가 깨어나기 시작한 시간. 부지런히 하루를 맞이하는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커피 전문점. 오늘의 주인공이 근무하는 일터입니다. 국내 스타벅스 매장 중 가장 큰 규모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최예나 씨. 출근하자마자 기본이 되는 음료 준비부터 음식 세팅까지 능숙한 손길로 완성합니다. 주문하신 안태영 고객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5,000원으로 해드릴까요? 네. 원래는 바리스타가 꿈은 아니었는데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알바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바리스타 일을 해보면서 고객님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이런 점이 좋아가지고 바리스타 쪽으로 가야겠다. 그때부터 꿈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리저브 매장이라서 이거 원두 고르실 수 있고요. 네. 라떼 하나 드릴까요? 사이즈는 톨 사이즈 괜찮으세요? 진한 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손님들이랑 오해가 생기는 게 싫어서 제가 잘 못 듣거나 하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제가 무시를 했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지를 달고 있거든요. 매장이라서 이거 원두 고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이 보청기를 활용해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장애인 최예나 씨는 입모양을 읽는 구화로 대화할 수 있는데요. 스타벅스 장애인 공채로 입사한 후 인사말부터 주문까지 발성과 발음 연습을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치가 빨라졌다? 네. 다른 사람들이 말로 시키기 전에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찾아서 하려고. 네. 만약 손님들이 두리번거린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노력했어요. 커피 전문점은 끝없는 손님들의 주문을 재빠르게 처리하고 동료들과 유기적으로 일하기 위해 소통이 중요합니다. 반겨주면. 그러나 최예나 씨의 장애는 걸림돌이 아닌 주변을 일깨우는 작용을 했습니다. 바쁜 와중에 일을 할 때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되게 어려운데 엘레나라는 계기를 통해서 다른 파트너들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눈을 보고 얘기를 하고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업무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해 없이 이렇게 이야기들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엘레나를 통해서 좀 더 자리를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희는 이제 리저브 바와 티바나라고 해서 고객들과 조금 더 오랜 시간 응대를 하면서 서비스를 해드리는 매장 중에 한 곳인데 그러려면 고객들이 파트너와 되게 많은 대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엘레나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고 손님들도 그 청각 장애인 바리스타라는 배지를 보시고 그거 좀 기다려주시고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리스타로서 실력을 쌓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의사소통에 익숙해지는 연습 등 주인공만의 노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녀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회사의 지원 아래 그녀는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 있는 장애인은 승격에 제한을 두지 않게 또 그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엘레나도 때로는 비장애인보다 더 열정적이고 그리고 준비를 더 꼼꼼하게 잘해왔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도 더 친절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게 평가해서 지금 자리에 와 있는 거라고. 스타벅스의 장애인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 모인 장애인 근로자들은 매년 100명 이상 스타벅스에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322명, 고용률은 3.9%가 되었습니다. 300명을 돌파하게 되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각각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간 관리자도 45명의 파트너가 있고요. 자, 오늘 배울 머신은요. 마스트레나라는 머신. 스타벅스의 장애인 근로자들은 바리스타 맞춤 훈련 교육 과정을 통해 양성됩니다. 5주의 직무 훈련 실습과 인성 및 사회성, 심리 재활, 장애 관리 능력 등 교양 교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레버 한번 당겨서 김 나오게 해볼게요. 옳지. 오, 이렇게 김이 나와요. 세상에 불편한 시선을 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스타벅스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맞춰나가는 노력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인이라 해서 다들 뭐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도 있어요.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아요. 하나를 보면 조금 더 깊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조금 많이들 키워주고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우수고용 기업 스타벅스는 3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채용에서는 찾아가는 면접을 실시. 장애 유형에 따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케어로 장애인 파트너 담당자가 매장을 방문해 근무와 교육을 관리하고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합니다. 마지막 육성에서는 차별 없는 승진 제도를 지원해 고용 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의 자리에 올라선 최애나 씨 역시 한 단계씩 시험을 거치고 바리스타 대회 우승도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는 매장의 전반적인 관리에서부터 후배를 가르치는 일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버튼을 타서 원두로 갈아주시고요. 일단 엔드 사이폰이랑 케미스 배우고 오셨으니까 한번 다시 해본다는 생각으로 직접 해볼게요. 그다음에 몇 초 기다려야 되죠? 10초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되고. 네. 이번에 보점장 시험 보고 그거 붙고 나서 그다음 나중에 미래까지 생각하면은 점장까지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파트너로서 목표는 지금 다른 장애인 파트너들 많이 만났을 때 생각보다 저를 많이 알아봐 주시고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좀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되고 싶어요. 장애인 고용이란 자립이라는 꿈을 이루고 동반자로서 성장하는 일이 아닐까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셨나요? 여기 모두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한다는 목표로 카카오가 설립한 링키지랩. 구성원의 80% 이상이 장애인 근로자로 회사는 이들을 위한 맞춤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김혜일 씨. 그가 맡은 일은 접근성 평가인데요. 웹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개선하는 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취미로 컴퓨터를 해서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접근성이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분이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거 해서 잘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연히 시작하게 된 일인데 이게 또 나름 적성에도 맞고 했을 때 결과물이 또 사회적으로 의미도 있고 해서 계속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링키지랩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맡은 업무에 있습니다. 실제 카카오의 핵심 사업 영역에 대해 직접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첫 출발을 이곳에서 시작한 임대선 씨. 음성인식의 정확성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일과 좋은 회사에 취업한 것에 만족한다고 합니다. 자신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어느 한 회사에 소속됐다는 그런 자부심 갖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도 당당하게 명함 내밀 수 있는 그런 게 좋았어요. 링키즈랩은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가 별도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사업을 직접 하는 형태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신생 회사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데에는 직원들의 능력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단은 그 구성원들을 선발할 때 업무 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선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성과가 낮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요. 근데 비장애인들이 했을 때의 집중력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일하는 업무는 열리지라 불리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름 하나에도 기업이 추구하는 바를 알 수 있는 이곳에서 직원들은 소통하고 협업을 원활하게 진행합니다. 특히 이곳은 수어 통역 담당자가 상주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저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소통을 해야겠다, 좀 더 배려해야겠다라는 점을. 근데 그거는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만큼 링키즈랩의 회사 공간은 모두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휠체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과 전용 화장실, 휠체어의 높이에 맞춘 각종 스위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모든 공간을 전 직원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18 장애인 고용촉진 대회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링키즈랩은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걸 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단지 그 기회만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구성원들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2년 반 동안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같이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도 하나의 동료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생존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장애를 바라보기보다는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부분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좋겠죠. 장애인도 꿈이 있고 비장애인도 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은 똑같을 수 있는 꿈이잖아요. 근데 장애인이라고 해서 못하는 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모두가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직장인들이 회사 통근 버스를 타고 있는데요. 이들은 버스를 타고 청주의 LG화학 공장으로 출근하는 중입니다. 버스 탄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다 됐을 거예요. 매일 통근 버스로 출근하는 이충원 씨는 사실 지적 장애인입니다. 버스 안에 있는 손지영 씨 역시 손가락을 다친 지체 장애인인데요. 매일 아침 통근 버스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함께 출근을 하고 있지만 누구도 장애인을 특별하게 바라보거나 더 이상 어색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시 후 회사에 도착. 이곳에서 장애인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출근하자마자 바쁘게 준비를 서두르는 손지영 씨. 그녀가 근무하는 곳은 LG화학 공장 내에 있는 자회사 행복누리인데요. 전체 직원 중 약 58%가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이곳에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공장의 쾌적한 환경과
직원들의 편의 제공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다 찍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내 매점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매일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과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데요. 장애가 있지만 물건 진열만큼은 누구보다 달인의 손길이 느껴지죠. 행복누리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임금 차이도 없습니다. 딴 데는 뭐 시급만 받고 이제 이게 월급만 받고 여긴 보너스 200%라 그게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장애라고 해서 달리 대하는 건 없었어요. 입사 시부터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그다음에 채용 과정까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입사 후에도 처우라든가 복지, 복리 부분도 다 비장애인과 장애인 차별 없이 저희 회사에서 똑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직원들을 위한 사내 서점인데요. 저는 이 책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새 좀 유명한 거 같아요. 뭐 사건들도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김진희 씨는 목을 움직이기 힘든 경추지체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소통하고 서점을 운영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회사에서도 정말 아무렇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도 오히려 어색한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김진희 씨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가장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주말에 모시고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게 많이 부족했었는데 여기 회사를 다니면서 나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마음적으로 되게 우선 여유가 생겨서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고용과 교육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는 사람에 대한 차별, 장애인의 보조견과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행복누리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진행하지만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내 공간을 점점 확대했습니다. 예. 아우, 항상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장애인이라면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요. 이제 같은 식구다, 같은 직장 동료다 생각하니까 동생 같기도 하고 형님 같기도 하고 가슴이 열리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장애인들 스스로도 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많이 좋아하세요. 예, 많이 좋아해가지고 타임을 3타임씩 처음에는 했었는데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4타임으로 늘렸어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다닐 때도 이제 막 불편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서스럼없이 대해주시고 일반 직원분들하고 똑같이 대해주시니까 오히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등록 장애인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4.9%가 장애인입니다. 추정 장애인까지 포함된 장애인 수를 나타내는 장애 출연율을 보면 선진국일수록 장애인 비율이 높은데요. 그만큼 장애 유형을 좀 더 다양하고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 유형도 점점 세분화되고 있는데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장애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넓은 의미에서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중 대부분이 후천적인 사고나 질환에 의한 장애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 누구도 장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지금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데요. LG화학과 행복누리 직원들에게는
이미 이러한 변화들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샷 나왔어요. 사내 카페에서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직원들. 매니저 외에는 모두가 장애인 근로자인데요. 네, 재밌어요. 손님들이랑 친해지면 얘기도 하고 다 재밌어요. 여기 뭐 카페 3군데 중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해줄 때 그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애정을 주는 만큼 다른 분들도 이제 장애인분들도 같이 마음을 열어주고 하니까 장애인이라서 특별할 거 없고 그냥 일반 동료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페를 이용하는 공장 근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매일매일 뭐 한 2-3번씩 와서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몰랐어요. 모를 정도로 저분들도 같이 융화돼서 많이 하시고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처럼 행복누리의 장애인들은 회사 곳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선택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근무 환경 덕분에 행복누리의 장애인 근로자 이직률은 1%도 채 안 되는데요. 장애인들은 이곳에서 안정적인 사회생활뿐 아니라 자신의 꿈도 함께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 꿈은 그냥 여기 정형퇴직 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돈 모아가지고 그냥 제 이름으로 된 카페 한 개 창업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채용 과정과 직무 관련, 승진 기회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내용을 보면 지체장애인 A씨는 실제 채용 면접 과정에서 직무 관련보다는 장애에 대한 집중 질문을 받았고, 시각장애인 B씨는 입사 필기시험에서 동등하게 시험 볼 기회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전에 직장은 막 장애인 무시하고 막 네가 뭐 잘못해서 그렇다고 장애인은 차별하고 막 그러는 거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서 좋아요.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장애인 고용 차별. 만약 함께 일하는 장애인이 차별을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고용 환경에서 차별 없이 동등한 환경에서 일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을 목격한 사람도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는 전화 1332를 통해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목격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만이 장애인 차별을 없애는 지름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있다면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이 없는 사회, 차이를 인정하는 사회, 그런 세상을 위해 등장한 유니버셜 디자인.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 환경 디자인, 사고방식, 프로세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불편함, 차별을 바꾼 유니버셜 디자인처럼 차별 없는 공평한 사회를 위해 지금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 배리어 프리. 장애물 없는 환경. 바로 여기에 배리어 프리가 일상이 된 한 기업이 있습니다. 독특한 복장을 하고 무언가 열심히 포장하고 있는 근로자들. 이곳은 방진복 제조부터 세탁, 포장, 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SK자회사 행복모아 주식회사인데요. 전체 근로자 중 약 81%가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중증 지적 장애인들이고요. 그 외에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모아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각 개인의 장점과 적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는 조금 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지금 방진복 가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작업실에는 조금 독특한 물건들이 있는데요. 높낮이가 조절되는 작업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특수 의자. 저희 같은 경우는 엉덩이가 짝짝이어가지고 방석으로 공기를 주입해서 양쪽을 밸런스를 맞춰줘가지고 일하기에도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5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가 있는 이향숙 씨는 회사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제공 덕분에 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김혜리 씨 역시 지체장애인인데요. 입사 전까지는 재봉틀을 만져본 적도 없었지만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회사의 지원으로 교육을 받고 지금은 재봉 전문가가 됐습니다. 출근한다는 것 자체만도 저에게는 상당히 큰 행복이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껏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신기술을 제가 익혀서 이걸 다 또 작업할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기분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잠깐 보여드릴까 했어요. 그동안 여기서 하면서 이런 거 만들어서 소품 지인들에게 선물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행복모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꿈도 못 꿨던 일들을 여기서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보람도 있고. 기업은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해 모집 채용과 관련해 정보 제공, 장소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채용 후에도 장애인의 이동이나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업장 접근성을 확보하고 동등한 정보 제공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및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동등하게 교육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시험 평가, 직무나 정책의 조정 등에 필요한 편의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공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장애인의 편리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행복모아는 이러한 편의시설, 배리어 프리가 잘 갖춰진 모범 사업장으로 선정됐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편의시설, 보조기구 제공을 통해서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하고 보조기구는 단순하게 장애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약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편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행복모아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산에 곳곳에 마련된 편의시설 덕분에 회사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행복모아에는 기본적으로 문턱이 없고요. 모든 버튼들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높이에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장애인들 유형에 맞춰 보조기구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컴퓨터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이성민 씨에게 바코드 업무를 하는데 장애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그 시선이 딱딱 맞춰져 있으니까 그런 장애물 같은 게 없어갖고 되게 편하고 중국식 때 저희 엄마도 오셨는데 이렇게 잘 돼 있는 데는 난생 처음이라고 말했었어요. 행복모아에는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성 지원이 되고 또 지체장애인들이 쉽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데스크도 마련돼 있습니다. 화장실 시설도 조금 독특하죠?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을 고려한 시설이지만 몸이 힘든 비장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회사에 턱이 없어서 제가 넘어지지 않아서 좋아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랑 교류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같이 일하면서 많은 웃음과 이렇게 행복을 진짜 이렇게 느끼는 게 많아요. 장애인의 특성도 많이 배우고 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걸
그거를 지금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나서서 해준다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이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덕분에 업무 성과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편의시설을 갖출 때 어느 장애 유형이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었습니다.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지원을 통해서 초기에 SK 하이닉스 전체 물량의 3% 정도를 겨우 처리하다가 현재는 50% 가까이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베리어 프리 우수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는 행복무화를 벤치마킹하거나 취업을 위해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직접 와서 보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이 조금씩 바뀐다고 합니다. 장애인 사원이 새로 입사를 했는데 만약에 물리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편의시설, 보조기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보조기구 지원을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공단 담당자께서 자문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기구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요. 장애인 구성원에 맞게 제작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러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은 더욱 전문가로 성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좀 더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함께 일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인식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바꾸는 첫걸음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시각장애인 중에는 전혀 안 보이는 전맹도 있지만 잔존 시각 능력과 보조기구를 이용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점자 또는 화면 확대기, 음성 변환 출력기 등의 보조기구를 활용해 얼마든지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모두 수화를 사용할 거라는 것도 편견인데요. 청각장애인은 수화 외에도 손으로 글씨를 쓰는 필담, 입모양을 보고 파악하는 구화,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청각장애 보조기구들이 등장해 더욱 다양한 직종에서 업무가 가능해졌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표현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장애우보다는 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또 일반인은 비장애인으로,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표현해주세요. 장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를 앓다보다는 장애가 있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또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좋지만 본인의 허락 없이 보조기구를 만지거나 옮겨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에게 지나친 배려나 도움은 오히려 부담이 되거나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에티켓은 먼저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을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들을 직접 들어볼까요? 뭐 친구들이나 뭐 그런 애들을 도와주는 건 뭐 괜찮은데 뭐 모르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건 좀 되게 뭐랄까 불편하다 해야 되나? 사람들이 도와줄 때는 먼저 물어보고 도와주는 게 기분이 좋죠? 일하는데 모른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아이 다루듯이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회식이나 뭐 이런 거 밥 먹을 때 이제 식당 가면 방에 앉아갖고 먹는 자식보다는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게 더 편해갖고 그런 걸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체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머리가 불편한 게 아니고 한 부분이 불편한 거라 머리는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 필요한 에티켓. 첫째, 지체장애인과 식사할 때는 좌식을 피해주세요. 둘째, 청각장애인과 대화 시 입모양을 분명하게 천천히 해주세요. 셋째, 시각장애인과 대화 시 먼저 소속과 이름을 말해주세요. 넷째, 지적장애인에게 본인 나이에 맞는 존칭을 사용하고 존중해주세요. 다섯째,
단체 생활에서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회의에서 발언권을 줍니다. 사내 행사, 체육대회 시 가능한 활동을 확인 후 참여하게 합니다. 키 작은 아이들을 위한 유아 디딤대, 시력 저하로 생활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안경, 몸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지팡이,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공받아온 수많은 배리어 프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빛나는 아름다움의 상징, 귀금속을 세공해 탄생하는 다양한 액세서리. 주어링은 27년째 귀금속 제품을 생산해온 회사입니다. 정교한 기술과 세심한 손길이 요구되는 제조 현장. 이를 이끌어가는 직원 중 상당수가 장애인 근로자입니다. 예전에는 일반 사람만 이렇게 할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들을 보니까 이제 여기는 주어링은 장애인들과 같이 일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삶에는 아주 슬프라 처음이 있었지만 슬픔이 젊으로 점점 얼음이 없어졌죠. 좀 입대가 되면 가슴 재밌다고 할까. 장애인의 사회 진출과 자립은 곧 최고의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제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할당 고용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용 의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어링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으로 손꼽히는데요. 탁월한 손기술과 성실함으로 회사의 성장과 함께한 직원들이 많습니다. 몇 년 됐지? 지금 16년 됐어요. 16년. 이 친구가 진석이가 12년. 12년. 3개월 반. 온 지 3개월 반 정도. 거의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다 오래 있죠. 이 회사 잘 왔다고. 잘 왔어요. 안정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다닐 수 있는 주어링의 힘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일할 때는 좀 배우는 게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물건을 해야 될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처음에는 좀 몰랐는데 이제 직원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그거를 기술을 좀씩 터득을 하면서 그 능력을 키워 나간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기술자로 키울 수 있는 일을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옆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어링은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급여와 정규직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지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한 결과 현재 상시 근로자 50명 중 13명이 장애인 근로자로
장애인 고용률이 25%가 넘습니다. 이들이 회사의 성장을 함께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일의 특성, 그 적합성에 맞는 그런 일을 주어졌을 때 뭐 일반인이라나 장애인이라나 똑같다면 그 업무 효율이 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비장애인이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저희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적극적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3.4%, 월평균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민간 사업주는 3.1%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실은 아직 부족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미달할 경우 부담금을 내지만 장애인을 초과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고용 장려금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뤄져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를 돕는 보조공학 기기와 고용 관리 비용도 지원됩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인정되면 고용시설 지원과 생산품 우선 구매,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일하고 싶은 장애인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인천공항에 위치한 편의점. 일반 편의점에 비해 5배 이상의 이용객을 자랑하는 매장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송현준 씨는 손님들이 물건을 사간 뒤 비어있는 진열대를 채우느라 잠시도 쉬지 못할 정도입니다. 빨리빨리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일 빨리 나가는 게 물이거든요. 거의 외국인들 아니면 이제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거의 빨리 빠지거든요, 물이요. 혹시 일회용 그 칫솔 같은 거 있나요? 칫솔이요? 네. 칫솔 여기 있습니다. 일회용은 없고요. 네네네. 그 여행용 밖에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Makanan ini ada babi. 아니요. 오케이. 땡큐. 하루 종일 분주한 매장의 특성상 손님 대응과 제품 진열은 물론 재고 관리와 청소 등 전천후로 일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의사소통도 문제 없이 되고 이제 제가 무언가를 지시를 하면은 그거에 잘 따라줘가지고 믿음직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전 중 중요한 업무인 물류 작업. 송현준 씨는 꼼꼼한 일 처리를 인정받아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물 빠진 거 하고요. 음료 빠진 거 일단 이제 체크를 하고 이제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매장 내 판매량이 많다 보니 부족한 물건을 채우는 작업은 아주 중요한데요. 물건 재고를 파악하는 일도 송현준 씨의 일입니다. 일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손에 익으니까 이제 대충 확인하고 이제 빨리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놓치는 게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 2번 확인할 거 증을 3번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하니까 저는 안심이 되죠 이제. 잠시만. 네네.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은 장애인 50명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직영점을 중심으로 채용 인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하면서 뭐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에 대해서 좀 많이 없어지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CU의 장애인 고용은 기업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협력해 맞춤 훈련을 실시한 덕분입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 능력 개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컬러 색상도 선택을 뭘로 할 건지. 여성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네일 아트 반. 기본 과정 3개월에서 고급 과정 9개월까지 진행됩니다. 여러 회사 그리고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네일 아트 과정은 취업률이 90% 이상으로 많은 수강생들이 찾는 인기 광자입니다. 기업에서 직원들 내부 복지 향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네일 샵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네일 기능을 배운 이 친구들이 취업을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넓어졌죠. 직업능력개발원에선 귀금속 공예를 비롯해 컴퓨터, 디자인, 정보기술 등 각광받는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12개의 직무에 따른 훈련과 장애 영역으로 구분된 훈련이 있습니다. 또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체험을 통해 취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거하고 배우는 거에는 장애가 없습니다. 저희 장애인 훈련 기관이 다양한 분야를 교육시키고 있고 또 현재는 없지만 또 앞으로 요구하는 직무들도 개설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면 다 갈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직업 영역 개발부를 두어서 장애 특성 그리고 개인별 맞춤, 산업별 특성에 맞추어서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취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서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이 장애인에 비해서도 더욱더 취업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러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나와야지.